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폭위 장학금에 관련해서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서 잘못이 있다는 앞서 그 내용에 또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가장학금 받지 않은 사람은 복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수정 요청을 논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조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 요청 받아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더 사실 확인 더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저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문화콘텐츠학과 김소희입니다. 두 후보분들 다 장애 인권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리액션의 경우 장애 학생 봉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 공약을 내주셨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 학생 도우미가 있고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장애 학생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복지처에 장애하고 지원센터가 운영을 어떤 걸 하는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시각장애인 혹은 그런 장애인 분들을 우리 일반 학우분들이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어떤 다리가 아프신 분이 한번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장애하고 지원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홍보를 진행하고 조금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면으로 하기 위해 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수요를 듣기 전에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여기 방지턱이 많아서 학우분들이 잘 못 다닌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하고 지원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장애학원하고 지원센터와 계속 예. 소통을 하고 있는 예. 학생인데요. 장애인권센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예. 센터 안에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예.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 인권 관련된 센터와 함께 소통하셔도 사실 한계가 있으실 거고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실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각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에 그대 곁에 성공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이셔가지고 예, 그때도 학우분 질문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공약에 대한 같아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공약에 좋겠습니다. 대한 설명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제 장애인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이 학교가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장애물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돼야지 이 학교가 정말로 인권이 존중받고 인권이 살아나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약을 보시면 베리어 프리라는 운동들을 다른 사회단체들에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비데가 없는 것도 사실상 장애인분들에게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벽이 되는 것이고 그 장벽을 없애는 것이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계단이라던가 점자가 없어서 보기 어려운 공간, 장애인분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 환경 개선인데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학교 수업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책상이 없는 곳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종강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하나밖에 없다거나 그것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책상을 좀 의무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그리고 장애학생 도우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그 학우들을 찾아서 장애학생 도우미를 부탁하고 구해오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운영 개선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화장실이 사실상 마치 청소도구함처럼 사용되는 곳도 있고, 청소도구함이 아니더라도 비데가 없어 사용이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쳐보겠다라는 것이 장애 인권 공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저 리액션 선본의 김유진 정후보님께 질문 드리는데, 아까 ROTC 자치위원회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직위셨어요? 지금 학군단 대대장 맡고 있습니다. 학군단 대대장 자치위원회 소속인가요? 자치위원회라기보다는 그 학군단 내에서 정해진 지휘 근무자입니다. 이런 총학생회 선거 후보를 등록을 하려면 이런 자치위원회라든지 학생회장 같은 거를 사퇴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걸치셨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대대장에 관해서는 아예 장학금도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임명입니다. 임명이라서 아예 학생 자치와는 상관이 없는 직위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받고 나왔습니다. 예.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ROTC에서 받으신 건가요? 중성관이가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중성관에서 나온 걸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작년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막 민중총궐기에 나가고 각 학교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죠. 만약에 김유진 정 후보님이 그때 학생회장이셨다면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이름을 걸고 시국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 분담을 해서 부후보가 시국 선언을 써서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민중총궐기에 같이 건대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후보가 나가되 학교 내에 있는 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와 부후보를 지금 분리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총학생 회장단으로서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총학생회 자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학생회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저희는 정확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국장들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 회장도 업무 분담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의 대표이고 학생들의 대변인이므로 요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시국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역할 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당선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대표는 아니신데,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부후보님께 혹시 총학생회라는 기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총학생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총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식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총학생회들이 학우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학우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학생회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크게 다르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거에 더해서 사실 소통이라는 건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학우분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소통하기 쉬운 총학생회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 이쪽 선분에게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부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위가 가져야 되는 지향이라든지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총학생회가 해야 할 것들 이런 것. 제가 만들고 싶은 총학생회에 대해서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저는 이렇게 후보에 나오기 전에 수달 프로젝트라는 수억건을 달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수강 신청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학생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이 수달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수강 신청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판 들고 강의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다 이렇게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움직임으로써 학생 여러분, 학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분 한 분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저로 인해서 제가 이제 건국대 학우들의 이런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모아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저분한테 마이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까 황성아 후보님께서 장학금 관련된 문제가 행정적인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황성아 후보님께서는 이번 총학생회장을 하고 계신 분께서 초과학기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또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 저도 1년 동안 정치학생회장을 했었고 1년 동안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계속 황성아 후보님께서 장학금 대리 수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보다는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께서 받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총학생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일반 학우들에게 그 장학금이 일반 학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행정 프로세스 속에서도 누군가는 정직하게 그 장학금을 다른 학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본인이 총학생회 후보로 나왔다면 그 정도의 도덕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학우에 돌아간다는 말을 어떠한 장학팀이라던가 행정실이라던가 어떠한 곳에도 하지 않았고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이 어겼나를 봤을 때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은 학교 본부에서 세우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상 맞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전 당연히 부회장이 돈을 받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학복지팀에서 문제없다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때문에 원칙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도덕성을 묻는다면 학교 본부에서 그렇게 허가해주고 그렇게 묻지 않았고 학교 본부에서 당연히 그런직한 학교 본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필코 원칙을 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은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사익을 취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리액션에게 2번 질문이 왔고 그대 곁에 4번 질문이 왔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르고 어디의 입장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학기초 학생회장님 그대 곁에 질문하겠습니다. 학기초 학생회장이 초과학기라 장학금 수령이 안 되는 것을 알았다. 학장님이 정치대 장학금이라 이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명단에 올렸다. 학생회장이 이를 동의했고 부학생회장과 국장 1인이 수령했다. 맞나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행정상의 오류라고 이게 문제라고 인지를 하셨다면 이후에 이 장학금을 반환하셨나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가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학팀 그리고 저희 행정실, 학장님 그리고 학생복지처 혹은 저희 학생회장단이 들어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라는 그 회의체를 제안드렸고 거기서 이런 만약 반환을 해야 된다면 반환이라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지 저희가 반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 다른 수혜자 분들이 반환을 할 것인데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아서 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요. 그럼 그 장학복지팀과 회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요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거기서 지금 총학생회와 장학복지팀 그리고 정치대 학생회가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총학생회가 왜 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정치대 학생회와 정치대 행정실 그리고 장학복지팀이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어떠한 절차로 되었는지 학생들한테 공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융합대학은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아는데요. 정치대학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제가 황성학 후보님께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학생회장 정치대 장학금이 아닌 학생회장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나간 장학금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랑 전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올려도 되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을 때 제가 올려서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부학생회장이 그 돈을 받았고 부학생회장이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계좌 이체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조금은 어떻게 보면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행정실과 학장님께서 학교 본부 혹은 감사실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반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의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학생회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실장님을 만나기도 힘들고 학장님과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예전처럼 듣기가 힘들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면 혹은 결과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집행이 되면 그때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 들으셨나요? 하나 더 여쭤보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대 곁에가 항상 요구하고 이제 공약으로 내서는 것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나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주고 학생사회의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면 장학금 문제만은 학장님과 행정실이 그리고 장학복지팀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이 계속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논의 시작 전에 저는 이러한 논란 혹은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학우분들께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제 책임이 없다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이
장학금 관련한 것은 사실상 집행 부서가 있고, 그리고 학생회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장학금을 올리는 것도 행정실을 통해서 올리고 학장님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받았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혜자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런 협의체가 진행이 된다면 저도 그 협의체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회장 장학금을 부학생회장님이 받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 장학금에 부학생회장의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에 아예 거절을 하셨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대 곁에 선보에는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수 없고요. 리액션 선보에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각 선본의 최종 발언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션 선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종 발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은 이렇게 맘스터치, 건국대학교 전 캠퍼스 와이파이 존, 그리고 대동제 때 우선 관람권 보장 등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처음 생각할 때 건국대학교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학우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액션은 끊임없이 이름처럼 이롭게 행동하고 끊임없이 이롭게 답하고 끊임없이 이롭게 움직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건국대학교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